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인플러스 김동현입니다. 지난 4월 부산의 아파트 거래량이 2,713건을 기록했습니다. 반가운 숫자죠. 하지만 숫자 너머의 이야기는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거래는 늘었지만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고 전국 4위 수준의 악성 미분양이 쌓여 있습니다. 외국인 보유 주택도 최근 6개월간 83호가 더 늘었습니다. 회복이라는 이름의 착신은 아닐까요? 자, 오늘 그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함께하죠. 동아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정기 원장, 부동산 서베이 이영래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지난 4월에 2,713건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회복세에 접어든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아직까지 지방을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네네.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 강력한 금융 규제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의미 있는 이 회복세다라는 거래량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거래량이 늘 것이다. 즉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보기는 좀 이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미 있는 숫자는 최악의 거래량이 1,000건대였는데 네. 최근 들어서 안정적인 2,000건대 그리고 3,000건대까지 육박하고 있는 숫자 자체는 상당히 의미 있는 회복세이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정상적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즉 월 한 7,000건대까지 가기는 조금 더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뭔가 최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회복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제기해 주셨고 이영래 대표님. 네, 지금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시장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좀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10월 달에 이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부산에서 3,000건을 이제 넘게 거래가 됐었는데요. 12월 달에 이제 계엄 상황 이후에는 이러한 거래량이 이제 1월 달에 1,700건 정도까지 줄어들게 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1, 2월 달에는 부산에 이제 거래가 올 수도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3월 달부터는 2,800여 건 정도 늘어나면서 현재까지도 5월, 6월 달까지도 2,700건에서 800건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네네. 가을 이사철 정도가 되면 다시 이 3,000건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가을 시장이 조금 더 기대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계엄을 언급하셔가지고 확실히 정치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는 것도 같은데 자연스러운 회복 흐름인지 아니면 이게 일시적 반등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강 교수님. 예, 일단은 일시적 반등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회복세이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워낙 부산 지역의 주택 시장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이 침체 일로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더 나빠지기보다는 좀 회복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느냐라고 봤을 때 자연스러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런 과정 속에서 최근에 서울과 수도권에 강력한 금융 규제가 나와서 네네. 심리적인 위축이 좀 우리 지역까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즉 정책적 대상은 서울과 수도권의 투기적 거래이긴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규제가 지방에까지 앞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네. 똑같은 규제를 할 수 있다라는 정부의 하나의 신호가 아니겠는가라고 봤을 때 일부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라든지 투자자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네. 좀 판단이 들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워낙 지금 지방의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보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네네. 지방을 고려한 것들이 좀 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좀 시기적으로 부양책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은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발표 시기가 좀 뒤로 미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봤을 때 자연스러운 회복분이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이제 거래가 늘었어요. 그런데 가격은 하락세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구조의 문제인지 아니 심리적 요인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심리적 요인인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시장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 요인으로만 이제 방향성이 정해지기는 이제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일단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심리적인 문제도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부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2002년 이후부터 해갖고 지금 3년째 떨어졌고요. 예. 실질적으로 또 4년째에 이제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 이제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떨어졌던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심리들 때문에 이제 내 집 마련 시기를 이제 더 이제 미루고 그리고 이제 가격이 반등을 하는 시점으로 내 집 마련 시기를 이제 연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시장에 이제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구조적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지금 이제 취득세 중과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수를 3주택 이상이 되면은 8%의 이제 취득세 중과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주택을 보유를 했을 경우에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게 이제 또 분양 시장에 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분양 아파트도 취득을 하게 되면은 취득세 중과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미분양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구조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모두 다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여러 가지로 생각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규제가 지금은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이 규제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는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말이죠. 어떻습니까? 네, 그 지금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서울과 수도권의 그 강력한 그 가격 안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역대 강력한 규제 정책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이 대출폭을 상한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일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방에도 앞으로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지방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신호라고 봤을 때는 우리 부산 지역에도 좀 일단 심리적인 그런 위축 여파는 일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수요 구조 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뭐 3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주택자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좀 한정 짓는 거고 이게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지금 요구하는 게 집은 이제 투기수단, 투자수단이 투자수단보다는 조금 더 나은 투자수단을 만들어주고 이걸 묶겠다.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요. 네, 정부의 취지는 이제 1주택 외에는 좀 이렇게 이제 좀 집을 사는 거를 좀 자제하기를 바라는 정책들을 네네.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전에 공약에서도 뭐 이야기를 했듯이 세금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규제를 안 하고 공급적인 부분에서 부동산 시장을 이제 조절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네. 이번에 나온 첫 대책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대출 규제를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6억 원으로 제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규제 자체가 일단은 1주택 중심의 이제 그 정부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1주택에 대한 선호 현상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지방보다는 어디를 사야 되느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서울 쪽으로 수요가 더 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미묘하게 이제 차이는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서 지금 부산은 3년 이상 가격이 하락했지만 사실 서울의 강남 상구는 3년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네. 한 번도 강남 상구는 가격이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정부의 이제 규제도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지역에 맞춤형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과 분명히 수도권 이 차이를 인정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투트랙으로 좀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지역에 대해서는 뭐 어떤 정책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미분양 얘기를 좀 해보면 5월 말 기준 중공업 미분양만 2,596호입니다. 전국 4위인데 이 부산에서 악성 미분양이 늘어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그 우리 부산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국적으로 지방 지역의 경우는 미분양이 상당히 많고요. 네네. 또 서울 수도권 인근 지역인 경기도도 미분양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이러한 것들은 지금 전체적인 경기 위축에 대한 것들이 조금 작용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단지별 특성에 따라서 가격 경쟁력, 입지 경쟁력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미분양이 발생한 것들이 그 어떤 지금 전체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것들로 상당히 많이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에 남아있는 미분양 아파트도 상당수 있긴 하지만 과거처럼 어떤 그 단지 또는 그 해당 아파트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발생한 미분양이라기보다는 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실수요자들의 심리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작용을 했다. 그래서 조금 정부에서 이 미분양 문제를 좀 해소한다는 차원을 어떤 개인 또는 건설회사 측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 경기 활성화 그리고 향후 주택 공급까지 연관된 문제라고 보고 좀 적극적인 해소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이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부산에서 2023년 이후에 분양을 한 아파트가 45개 단지가 되는데요. 네네. 이들 아파트 중에서 6개월 이내에 모두 이제 완판이 된 현장이 9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 이제 상당수가 지금 미분양으로 이제 잡혀져 있는데요. 일반 미분양 자체도 지금 5,400건 정도가 이제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더 이제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원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분양 가격에 대한 부담이 이제 그만큼 컸기 때문에 네. 미분양도 계속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분양 가격에 대한 이제 원인을 이제 좀 살펴보면은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2021년이나 2022년도에 토지를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그 사이 준비를 해서 분양에 나서게 되는데요. 뭐 다 잘 아시다시피 2020년, 2021년 뭐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금리로 인해서 집값 자체가 폭등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분양 가격을 좀 책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팬데믹 이후에 가격이 뭐 한 30% 정도 떨어졌는데 분양 가격은 그 시절에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체감 분양 가격은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격차를 이제 점점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산의 주택 시장이 회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 증가도 이제 당장의 해결은 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곳은 또 개중에는 또 올랐다. 그리고 이제 어떤 곳은 미분양이 계속 쌓여간다. 그러니까 아파트 양극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특광역시 중에 가장 심하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에게 이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강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양극화라고 하면은 두 가지 측면, 우리 계속 뭐 보도에 나오는 바와 같이 서울과 우리 지역의 양극화, 그리고 우리 지역 내에서의 양극화,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네. 먼저 간단하게 예를 좀 들어드리면 서울과 부산 지역의 평균 아파트의 매매 가격 격차가 10년 전에는 약 2배 정도 났는데 네. 최근에는 3.5배까지 확대가 됐고요. 또 우리 지역 내의 양극화도 무척 심화돼 있는데 우리 지역의 싼 아파트 20%와 비싼 아파트 20%의 평균 가격 격차가 10년 전에는 약 4배 정도 차이밖에 안 났는데 지금은 6배 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뭐 양극화가 말로 심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에 비교해서 자산 형성에 대한 여러 가지 격차가 더 확대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부산에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하고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들의 자산 격차가 지금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형태가 되겠죠. 상대적 박탈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 더 나아가서 뭐 근로 의욕 상실 그리고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서울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투자자들의 대거 이동 같은 이런 우리 지역 내에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지역의 일자리 그리고 청년 주거 문제 그리고 그 인구 문제 등 좀 다양한 그 거시 경제 측면에서의 경제 체력을 기르는 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중요한 지적인데, 그러니까 우리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하지만 뭐 서울과 지금 부산의 이 양극화도 어마어마하다. 이런 것들 실수요자들이 다 제각각인 것 같아요. 생각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부산은 뭐 일단 지형적으로 좀 보더라도 이제 해안가에 접해져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용도라는 이제 또 섬도 있고 삼목도로도 있고 이런 반면에 이제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지방에서도 유일하게 이제 40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또 해운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른 이제 시도와 비교해서 서울과 이제 지방의 격차가 조금은 이렇게 이제 좁혀져 있는 지역이 부산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부산 안에서는 여전히 이 격차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뭐 이제 중위권 이하의 이제 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이제 박탈감이 이제 큰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뭐 단기간에 세금이나 금융이나 이런 부분들로 좀 해결하기 어려운 게 뭐 부산에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뭐 또 경제 규모가 커야 되는
부분도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좀 원도심을 이제 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제 원도심 내에 이제 또 신축 아파트들이 공급이 되는 그러한 이제 또 이제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새롭게 분양하는 것도 굉장히 좀 왜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시그널이 어떤 지역에서 새롭게 분양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편차가 또 생기면서 또 양극화를 늘릴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역 내 양극화 지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상당히 우리 지역 내에서의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큼 네. 좀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당신 집 한 채 살라 그러면 어디에 살래라고 봤을 때 예. 흔히들 많이 얘기하시지만 교육 여건 좋은데 사회적 인프라 좋은데 그리고 여기 살면은 당신 부자 됐네. 잘 사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지역이 네. 국한돼 있다 보니까는 그런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렵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저변에서부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기반 시설을 균형 있게 좀 배치하고 또 육성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는 집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지역은 점점 그 공간적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나머지 상당수의 지역은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는 이거는 꼭 우리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이고요. 또 세계적인 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는 지역은 공간적 범위가 점점 좁아들고 있고 네네. 대부분의 지역은 정체이다 보니까는 어떤 투자적인 측면보다는 거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내 금융 부담이 좀 적고 노후에 어떠한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한 생활 자금을 좀 저축할 수 있는 즉 거주 목적의 내 집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특정 지역보다는 나머지 가격이 안정되어 있는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강 원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양극화가 아니다 부산은 삼극화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좀 부연 설명해 주실 예, 것 같아요. 일단은 삼극화라는 말은 올라가는 것 떨어지는 것이 양극화라고 하면은 이 삼극화는 일본에서 이미 검증된 그런 그 가격 형성 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올라가는 지역 아주 조금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은 정체 그리고 대폭락하는 지역이 또 일부 이렇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삼극화인데 이것은 서울에서 이미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네. 우리 부산에서도 이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좀 돈을 많이 들더라도 투자적인 목적을 가지고 양호한 주거 환경에 사시겠다는 분들은 고가 주택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가셔야 되고요. 네. 나머지 계신 분들은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대출을 좀 적게 받고 그다음에 구매 시기를 좀 적절하게 유지시키려고 하는 즉 서둘지 않아도 집값이 올라가지 않을 지역이 상당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좀 전략을 좀 여유롭게 짜시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좀 부가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이제 뭐 지금 1주택 중심의 이제 주택 정책을 펼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이미 학습 효과가 이제 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은 어느 지역이 가격이 오를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뭐 동네 해운대 쪽으로 오를 수밖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이러한 부분이 장기화가 되면 이제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중과라든지 뭐 이제 세금적인 부분에서 중과를 하는 것은 이제 양극화를 더 심화만 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주택자들을 조금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일단은 뭐 지금 동부 상권 쪽으로 수요가 다 몰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서부 상권에 있는 주택들은 이제 어떤 수요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보면 이제 경남에서 이렇게 부산으로 진입하는 수요들이 이제 매입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도 보면 부산에서 이 악성 미분양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대부분 서부 상권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지역으로 쏠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계속 학습 효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이제 장기화가 되면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게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들 전체적으로 한번 포괄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사포커스 인플러스 복합 위기 속 부산 부동산 회복인가 착시인가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는 지방부동산 정책과 외국인 보유 증가 문제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자, 최근 금융위가 수도권 주담대 대출 한도를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거 규제 강화와 공급 확대가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역민들이 보는 여러 가지 그 생각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새 정부가 예고한 향후 대책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방이 외면당하는 건 아닌지 이런 막연한 불안감 느끼는 분들도 조금은 개중에는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약 한 달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뭐 공식적인 부동산 대책은 발표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최근에 일부 부처에서 발표된 금융 규제를 봤을 때 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흐름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어떠한 강력한 규제책이라도 즉각적으로 내놓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봤을 때 과연 서울과 수도권이 집값이 올라가는데 자칫 지방에 부양책을 내놨다가 지방 부동산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과거에 진보 정권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라는 그런 비난을 또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판단이 정부에 섰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네. 즉 지방을 살리기 위한 부양책이 생각보다 늦게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정부에서는 지방의 어려움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고요. 늘 원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좀 두 가지 트랙으로 정책을 내놓고 시장을 살펴봐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최악에서는 좀 벗어났다라고 하는 우리 부산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걸 봤을 때 최소한 가격 상승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그러한 모습은 띄게 해줘야 한다. 그것이 앞으로 정부가 우리 지방을 위해서 해줘야 할 그런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요번에 나온 이 금융 대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서울은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걸로 보이는데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수도권을 누르면은 이제 지방이 또 뭐 가격이 상승하는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이랬는데요. 일단 지금 지방은 계속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또 풍선 효과가 좀 나타나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 구조적으로 이제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제 뭐 취득세라든지 뭐 양도세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일단은 이제 서울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서울에 주택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금융 규제 때문에 이제 집을 못 사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네. 이럴 경우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서울에 집을 못 사니까 부산 해운대에 이제 집을 사겠다라고 해가지고 내려오기가 이제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취득세 중과 부분에 일단은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에 서울에 금융 규제를 적용을 하긴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시장 안정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입주하는 아파트에 여러 지금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규제를 완화를 해줬을 경우에 이제 서울에 집을 사야 되는데 지방에 이제 그 사이에 집을 산 것 때문에 못 사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럴 경우에는 서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방에 집을 사기보다는 서울에서 전세나 임대로 거주를 하면서 대기를 하다가 그런 순간이 오면은 집을 사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지방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서울의 전세 가격이 이제 더 큰 폭으로 이제 가을에는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이 정부에서 지방에 대한 대책을 아직까지 내놓지는 않았지만 전혀 아직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좀 보여지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가을 이사철이나 되면은 정부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이제 뭐 시장을 좀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는 대책들이 이제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취득세 중과를 해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일부 취득세 중과 얘기를 하셨는데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2억 원 이하짜리의 주택은 주택세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취득세 중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규제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주택을 구매할 사람들은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아니라 돈이 여유가 있는 투자자들이 움직여서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저는 이 투자자 측면에서의 우리 부산의 주택을 추가적으로 구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에 따른 그런 일정 정도의 그 규제 완화 같은 것들도
좀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이 대표 말씀하셨지만 취득세 중과에 대한 것들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인데 이런 좀 것들을 높일 필요가 필요가 있다. 있겠고, 그다음에 주택수에 대한 것들은 일부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됐긴 했지만 지방의 주택을 구매하는 것들은 주택세 포함시키지 말자라는 것들까지 좀 확대해서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보는 시각도 일부 있겠고, 네, 또 네. 현 정부에서는 더더욱 그럴 수는 있겠지만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지방으로 조금 분산시키려 하는 노력들, 이미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는 무주택자들 문제가 내 집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심각하지만 네.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서울 수도권의 집값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심리를 좀 지방으로 이전시키려는 노력들. 지금 대통령께서도 얘기했지만 주식에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좀 주식으로 옮기자 이런 얘기 하셨던 것처럼 서울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좀 지방으로 좀 이전시킬 필요도 있지 않겠나. 네, 네. 그런 차원에서 때는 지금 뭐 전반적인 부양책도 필요하지만 일시적으로나마 이 투자의 분산적인 측면과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서울 투자자들을 지방으로 좀 이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대책들도 추가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지역의 부동산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좀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근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니 지금도 2017년 그때 올랐을 때에 비하면 많이 올랐는데 떨어진 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왜 자꾸 지역의 부동산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그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강 교수님? 예, 일단은 주택 가격은 과거 뭐 수십 년 전서부터의 가격 통계를 봤을 때는 네. 계속해서 우상향, 즉 올라가고 있다라는 통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거는 뭐 부동산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도 다 올라갔죠. 뭐 짜장면 값도 올라갔고, 목욕탕 값도 올라갔고, 이발 값도 올라갔고, 그런 것처럼 원가 개념이 있는 부동산도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까지 우리 부산 지역의 40%에 해당되는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집값이 비싸죠. 네, 네.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이 집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경기 순환 그리고 경제 구조의 차원에서 산업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좀 인위적인 가격 상승도 물가 상승률에 준한 만큼은 좀 뒤따라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만 조금 여유로 있는 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저축을 하는 것보다는 좀 다소 이제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도 구입을 하고 그로 인해서 취득세도 납부하고 재산세도 납부하고 또 팔 때 양도소득세 납부해서 국가 재정에도 좀 도움이 되는 이런 형태로 좀 가야 하는 최소한의 이런 부양책, 네, 투자 네. 활동에 대한 것들은 좀 유지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도 생각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일단 이제 크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뭐 물론 이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가격 자체가 오르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2017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부터 해서 지금 뭐 벌써 이제 한 8년 이제 뭐 9년 이렇게 접어드는 상황에서 물가가 뭐 2% 정도만 이제 오른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이제 올랐을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격 상승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지속이 이제 돼야 될 수밖에 이제 없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부산 지역만 보더라도 부산 지역 내에서 이렇게 이제 자금 규모 자체가 뭐 몇천억에서 이제 조 단위로 움직일 수 있는 사업장 자체가 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보면은 이제 부산에서 2,000세대, 3,000세대 아파트가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그로 인한 이제 뭐 건설 인력부터 해가지고 자금들 자체가 이렇게 이제 지역 내에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제 종사자들 그리고 관련 업종들에 대한 이런 이제 뭐 생산에 이제 쌀 같은 이런 영향력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택의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급을 축소를 시킬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지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지역 내에서 이제 자금이 안 돌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게 조금 더 뭐 확대 해석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뭐 먹고 그리고 이제 뭐 의류를 산다거나 쇼핑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아까도 1가구 2주택, 그러니까 특히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면 1가구 2주택에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방안을 잠깐 언급해 주셔가지고 근데 그것도 또한 좀 더 디테일이 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양극화 말씀도 해주셔가지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그 주택 수에 대한 것들이 결국 세금 문제와 연관이 있는데요. 네. 지금 앞으로 주택 수만을 가지고 다주택자라고 해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주택 가액 비율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좀 바꿔야 된다. 가액. 예, 그래서 네. 한 채를 갖고 있더라도 좀 다소 고가 주택인 경우는 싼 주택을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보다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세율을 좀 높게 할 필요가 있다. 근데 현재는 싼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 주택 갖고 있는 보다는 더 많이 내죠. 세율로 봤을 때는. 이러한 좀 구조적인 문제가 좀 개선돼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주택 수를 좀 늘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주택 수 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역 내에 양극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비싼 지역이 있고 싼 지역이 있는데 이 비싼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지역 내에서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형태를 예를 들어서 매매 가격 변동률을 봐서 평균보다 높은 지역의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고 평균 매매 가격보다 낮은 지역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런 좀 상세한 방안이 마련되면은 조금 균형적인 발전도 되고 주택 가격 안정에도 좀 도움이 되고 투자적인 활동에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다각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1가구 2주택에 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반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지역 내에서도 편차가 크기 때문에 말이죠. 이런 조금 다른 해법을 또 말씀해 주셔서 어떤 네, 저도 해법이 이 있을까요?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되어 오던 세법 체계이기 때문에 바꾸기는 이제 상당히 어렵기는 하겠지만 네. 그래도 지금 이제 1주택 비과세가 이제 적용이 되는 금액이 12억 원까지입니다. 네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12억 이내에는 뭐 여러 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더라도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취득세나 양도세에 대한 중과 이러한 부분들은 굳이 적용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세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좀 더 디테일에 대한 문제.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저 외국인 보유 주택 증가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6개월간 외국인 보유 주택이 83호가 늘어서 3,000호를 넘겼습니다. 이 증가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영래 대표님. 네, 지금 외국인의 이제 주택 보유수가 늘기는 하지만 지금 부산의 전체 주택 수가 한 150만 호 정도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부산 지역의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은 미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은 좀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한편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은 지금 부산의 이제 주택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주택을 보유를 하는 주택 수를 좀 늘리면은 그나마 이제 또 이 주택 시장이 회복을 하는데 또 도움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도 보면 이제 또 관광 휴양 시설에 대한 이제 또 투자 이민 제도도 이렇게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외국인이 이제 부산에 있는 뭐 이제 휴양 시설이나 이런 걸 매입을 하게 되면은 영주권을 이제 또 주는 이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활성화가 시키면 부산 지역에도 조금은 이제 더 도움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대신에 이제 단기간에 이제 또 너무 많은 주택을 외국인이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네.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이제 투기적인 부분이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인 좀 모니터링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결국은 많이 오른 지역, 그러니까 뭐 해운대 같은 특정 지역에 외국인, 뭐 중국인들의 매입이 좀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좀 제도 개선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 지금 현재 우리 부산 지역의 무주택 가구주가 40% 전체 가구수의 40% 됩니다. 또 집을 마련하려 하더라도 좀 여유가 부족해서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무주택자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이든 또는 외지 투자인이든 간에 우리 지역의 주택을 구입을 하는 것들을 일정 정도 좀 방어할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긴 하지만 네. 이러한 것들도 조금 시기, 상황, 여건에 따라서 달리해야 된다. 지금처럼 가격이 떨어져서 누구나 내가 살 수 있을 만한 가격을 가지고 살 수 있을 만한 지역에 대부분의 주택을 살 수 있는 시기 같으면은 외지인 투자자나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는 것들은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반면에 네. 주택 가격이 높게 올라가는 시점은 외지인이나 외국인이 우리 지역에 주택 구입을 할 경우는 우리 지역에 주택 구입할 수 있는 분들의 가격, 왜곡을 통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 상승기에는 제도적인 방편을 통해서 막거나 일정 정도 제한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지금 막연하게 실수 여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외지인이나 네네. 외국인들을 막기보다는 경제 여건, 그다음에 그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다각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봐지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지인이든 외국인이든 우리 부산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 구입에 좀 그 문호를 개방해 주는 것들도 상당히 좋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막연하게 외국인이 보유하니까 이거는 뭐 대출도 그렇고 불공정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어떻게 보면 그 경기 순환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조금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서요.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서울은 대출 규제를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네네.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지방은 대출 규제가 아직까지는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DSR 3단계 같은 경우에도 지방은 일단 내년으로 연기가 된 상황인데요. 네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뭐 집을 살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규제가 되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역차별에 대한 이제 부분이 이슈는 이제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규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또 비교가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는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외국인들을 어떻게 좀 제한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택이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에 따른 거는 일부 도서 지역이나 그 군사 문제에 해당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자율화되어져 그렇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외국에 똑같이 주택이나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호 개방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지역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들은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이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특정 지역의 쏠림 현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방송에 보신 바와 같이 제주 지역 그리고 서울 수도권 지역의 뭐 일부 뭐 안산이라든지 뭐 구로라든지 이런 지역의 쏠림 현상이 특정 국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사회 문제가 되는 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좀 문호를 개방한다는 차원에서 투자 유치 측면에서는 좀 그 제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올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금융적인 측면에서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 6억 원 대출 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가 3기 신도시 뭐 이런 신도시를 또 대량으로 개발한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부산의 이 부동산 시장은 또 침체 일로를 겪는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져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장관 인선도 있고 네. 지금 차관은 이제 한 분이 지명이 되셨지만 장관 지명이 있은 이후에 아마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네, 되고 네.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방을 좀 고려한 대책은 반드시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네. 그중에서 지금 일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미분양 문제 같은 것들은 반드시 포함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지금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우리 제이센텀이라든지 그 해당 지역에 아주 현안이 되고 있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은 분명히 대책에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방이 조금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좀 여건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그에 맞춰서 우리 부산에서도 조금 이런 균형 발전 그리고 그 비정상적인 시장을 좀 정상화로 돌리려고 하는 것들을 정부 대책과 동시에 한번 발표를 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좀 배가시킬 네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기도 쪽에 대규모의 신규 분양이 이루어지고 신도시가 생기고 그러면 또다시 거침없이 또 자본이 그쪽으로 좀 쏠리게 되고 그러면 또 부산이 외면받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급 대책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영래 대표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공급적인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6월 달까지 한 6천여 세대 정도밖에
분양을 안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추세면은 연말까지 해서 이제 한 15,000여 세대도 아마 못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산의 경우. 네, 그래서 부산에는 적정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 2만 세대에서 2만 2천 세대 정도는 공급이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전히 분양적인 측면에서도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는 지금 이 원도심의 이제 노후화 문제가 아주 이제 다른 지역들보다도 이제 더 심각한 문제를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주택들이 이제 외곽의 신도시들을 중심으로 공급이 됐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원도심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늘려야지만 이제 부산의 이제 또 경쟁력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해운대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노후계획도시 또 선도지구로 이제 지정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속도감 있게 좀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지만 이제 부산의 이제 주택 문제도 또 해결을 하고 또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또 공급을 대규모로 이뤄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는 이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게 이제 경기도 쪽에 뭐가 많이 생기면 예, 부산이 또 다시 좀 힘들지 않나. 예, 거기에 대해서. 네, 지금 대규모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 그 중에는 뭐 주택 관련 사업도 있고 다른 그렇죠. 산업 단위 개발이 있는데, 결국은 지금 우리 부산에 현재 계획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사업만을 봤을 때 경기도에 버금가지 않게 대규모 개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거나 조금 시기가 늦춰져서 그 효과가 좀 덜 나타날 뿐이지, 네네. 이 부산 지역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로서 서울 다음으로 경제력이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크고 또 개발 사업도 많기 때문에 경기도에 뭐 지금 발표되어 있는 특정 사업 한두 개 때문에 부산이 위축되거나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고, 워낙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경제 체력이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체력만 좀 배가시켜 준다라고 하면은 경기도 정도의 개발 사업은 충분히 능가한 그런 체력을 갖추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뭐 해수부 이전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정주 여건 좀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국가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도 지금은 이제 민간에게 모두 위탁하고 있잖아요. 조합 만들어서. 그런데 공공이 좀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요건을 앞으로 차후 만들겠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 분양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연식이 30년이 넘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재건축을 하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사업성이 이제 좀 약한 뭐 서부 상권이나 이제 중부 상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주민들의 의지대로 해서 재개발도 진행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감당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르게 민간에만 맡겨놓았던 상황과는 다르게 이제 정부에서 좀 이제 앞으로는 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율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늘려야지만 부산 도심지 내에서도 신축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과도기적인 시점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이제 정부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정말 참여한다면 어떤 식으로 좀 참여가 가능할까요? 예,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부산시에서는 서울시 못지않게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관심을 크게 하고 있고, 또 이 재개발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민 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부산시에서 이미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일부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그 주민들이 원한다라고 하면은 주민들이 최초의 계획을 세우는 데 들어가는 돈까지도 부산시에서 기금을 통해서 제공해주는, 이렇게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에 좀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게끔 하는 것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켜 주려고 하는 것들도 상당히 부산시에서 역할을 크게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심 지역에서 양호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비 사업이다. 그로 인해서 부산시의 도움을 받아서 원활하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시 차원에서도 이런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산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은 있지만 워낙 하락세가 지속되는 바람에 늘 좀 서울만 바라보고 수도권만 바라보던 많은 분들이 정부가 바뀌면서 많은 것들을 좀 쏟아놓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어떤 해법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그런 말씀들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래 대표님. 네, 부산의 이제 도시 경쟁력을 일단은 이제 높이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력이 이제 떨어지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이제 지금 뭐 이제 외부에서 이제 대기업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유치를 하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부산은 바다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해양 산업 중심으로 해서 이제 더 이제 큰 산업으로 이제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은 꼭 해제가 이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강정기 교수님. 예. 그 주택 가격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거나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시장 자체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비정상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우리 부산이. 네, 그래서 네. 안타깝지만 이 비정상적인 모습을 좀 정상화로 돌리려고 하는 노력들. 내가 집을 이사 가고 싶을 때 내 집을 팔고 쉽게 이사 가고 또 내가 또 어떤 집을 샀을 때 대출을 일정 정도 받아서 내가 상환을 해 나가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상적인 모습의 시장을 좀 갖춰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어떤 시민들에 의한 노력으로 될 네네. 것도 아니고 부산시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일정 정도 지방을 배려한 정책들이 같이 나와줘야지만 우리 부산이 제2의 도시로서 과거와 같은 그런 번영스러운 모습을 다시 네. 한번 찾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줄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마지막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실수요자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내 집 마련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짧게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적으로는 바닥을 이제 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해서 이제 내년, 내후년까지 부산의 공급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전세 가격도 오르기 전에 내 집 마련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바닥이다라는 인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네. 다만 앞으로 집값이 높게 올라간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것이냐 아니면 거주 목적으로 집값이 덜 올라가더라도 편안한 지역에 집을 살 것이냐에 따라서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의 판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지역에 사실 분들은 좀 서둘러셔야 되고요. 거주 목적이신 분들은 조금 여유롭게 가지시는 것들도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렇고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포커스인 플러스에서는 부산 부동산 시장의 복합적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거래량은 늘었지만 가격은 하락하고 미분양과 양극화, 외국인 보유 증가까지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또 이 최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발표되면서 지방 매수 심리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부동산 정책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앞으로도 지역의 현안을 심층적으로 짚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사포커스인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